국민체조로 수도꼭지 공장의 하루가 시작됩니다.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음악은 분명 그 음악인데 동작은 조금 다르죠. 수도꼭지 공장 사람들을 위한 이른바 맞춤형 국민체조입니다. 전체적으로 다 풀었죠. 팔목이랑 우리가 주로 쓰는 데는 팔목, 어깨를 많이 쓰고 허리도 많이 쓰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걸 다 풀어주는 거예요. 손목과 팔목의 힘을 주로 사용하는 반복 작업. 수도꼭지 하나 만드는 일이 생각보다 간단치 않습니다. 준비해야 될 것도 한두 개가 아니죠. 수도꼭지 재료 준비도 그중 하나입니다. 그런데 펄펄 끓는 쇳물이 아닌 의외로 고운 모래군요. 내진 모래 정하게 세 가지가 느껴가지고 이제 높은 250도 온도에서 반응을 해가지고 딱딱해지는 거거든요. 약품을 배합해 끈기와 강도를 더해준 모래. 금형 기계를 통과하며 모래의 230도에서 300도 사이의 열이 가해집니다. 1분이나 지났을까? 거짓말처럼 모래가 제법 그럴싸한 모양새를 갖췄습니다. 수도꼭지 만들기의 첫 단계인 중자라는 것인데 이거 참 어디에 쓰이는 수도꼭지인지 조금 난감해집니다. 싱크대 설거지하는 그 싱크대 그 설치하는 겁니다. 바로 이 부분이죠. 모양이 그냥 겉 모양이 아니고 내부 모양이니까 저게 물이 나오는. 삶을 때면은 물도 안 나오고 다 안 나오고. 이게 어떻게 모양이 됐느냐에 따라서 여기서 잘못되면 모든 것이 물거품. 무거운 책임감만큼 준비도 철저합니다. 어머니 왜 장갑을 두 개 맞춰요? 뜨거워서요. 많이 뜨거워요? 예. 230도의 열을 가해도 모래 복사열 때문에 작업자들이 체감하는 온도는 그 이상. 제작진은 잠시 들고 있기도 힘들 정도. 게다가 쉽게 부러지기까지. 이런 모래틀의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어야 하는 작업입니다. 빨갛게 달궈진 인두와 같은 뜨거움도 모래의 약함도 모두 작업자들이 견뎌야 할 몫입니다. 그냥 이렇게 애기 다듬기로 살살 다듬으면 돼요. 아, 애기 다루는. 살살 다루면서도 줘야 할 힘은 제대로 주는 그야말로 20년 노하우의 결정판. 이 말끔하게 다듬어진 중자가 수도꼭지의 내부를 책임진다면 그 위에 쇳물을 붓는 주조 작업자들은 수도꼭지의 외부를 책임집니다. 제법 익숙한 수도꼭지 모양새를 갖추고 나면 이제 광을 낼 차례. 반짝반짝 빛을 품게 된 수도꼭지는 오래도록 변색되지 않는 광택을 가지게 됩니다. 50개가 넘는 부품들이 장착되고 나면 비로소 수도꼭지가 완성됩니다. 세면대는 물론이고 싱크대, 욕조 등의 수도꼭지와 샤워기 등 이 공장에서 생산되는 제품만 약 800여 종에 이릅니다. 그 중에서도 작고 치밀함이 필요한 수도꼭지는 중력 주조팀이 도맡아 합니다. 모래틀을 넣은 금형에 천도씨 쇳물을 주입. 단순해 보여도 그 어떤 공정보다 세밀함이 필요한 작업입니다. 금형이 회전하는 단 3초 안에 그것도 모래틀과 금형 사이 아주 좁은 틈으로 쇳물을 주입해야 합니다. 속도와 각도, 그 어느 것 하나만 어긋나도 바로 불량품이 발생하죠. 신속함과 정교함이 동시에 요구되는 작업. 그렇기 때문에 주조 경력 10년 차 이상 베테랑들만이 이 수도꼭지를 만들 수 있고 만들고 있습니다. 베테랑이라고 해서 결코 쉽다는 말은 아닙니다. 뜨거운 열기는 둘째치고라도
3초 안에 좁은 틈으로 쇳물을 주입하자면 조금씩 흘러넘치고 튀는 일쯤은 다반사. 주조 경력 15년차 영복 씨라고 예외일 수 없습니다. 순간적으로 뜨겁죠, 되게. 아, 이게 튀어가지고. 예. 발로 튀기 때문에 이 각방을 착용하는 거예요. 아, 그거 안 하면 어떻게 되는데요? 이제 옷이 튀면 옷이 다 빠꾸나요. 쇳물 튀는 게 무섭다고 멀찍이 설 수도 없습니다. 쇳물을 주입할 때 발판을 밟아줘야 금형이 회전하면서 쇳물이 자연스럽게 모래틀에 입혀지기 때문입니다. 쇳물이 튀든 말든 영복 씨의 관심은 오직 수도꼭지뿐입니다. 이 공장에서 하루 생산되는 수도꼭지만 6천여 개. 뜨거운 쇳물에 열 전도율이 높은 쇳물 바가지까지. 정신없이 움직이다 보면 작업 시간 1시간도 안 돼 온몸이 땀으로 흠뻑 젖습니다. 그렇다고 작업을 멈출 수도 없는 노릇이죠. 이럴 땐 괜스레 쇳덩이로 만들어진 쇳물 바가지가 야속해지는 영복 씨입니다. 이렇게 집으면 안쪽 안 뜨거워요? 뜨겁죠. 그래도 뜨거워요? 그러니까 집을 때 잘 집으셔야 되겠네. 그래도 이거 너무 멀리 잡으면 안 뜨거운데, 이거 잘못하면 위험하잖아요. 아, 그런데. 이 부분이 제일 뜨거운 부분. 아, 거기가 왜 제일 뜨거워요? 바가지 잡으니까는. 바가지 잡고. 손잡이 뜨거우니까. 그 바가지를 이렇게 잡으니까는 저기 제일 가까운 부분이 이 부분. 야속한 마음은 야속한 마음일 뿐 별 수 없습니다. 제대로 된 수도꼭지를 만들기 위해선 쇳물 바가지를 짧게 잡고 최대한 쇳물이 흐르지 않도록 주입에 온 신경을 집중해야 합니다. 나는 안 덥다. 나는 안 덥다. 스스로 최면을 거는 것도 한 방법입니다. 뭐 연일 폭염주의보가 내려지는 날씨 앞엔 모든 게 속수무책이지만요. 지친 기색이 역력한 영복 씨. 2시간 작업 만에 온몸이 땀 범벅입니다. 다들 그래도 금세 제작진을 향해 웃음을 짓는 영복 씨. 아, 이거 쉽지가 않네. 수도꼭지 공장 사람들은 영복 씨처럼 다들 뭔가 즐거워 보입니다. 결코 일이 쉬운 건 아닌데 말이죠. 영복 씨의 바지만 봐도 그렇습니다. 말로만 들었던 쇳물 튄 흔적이 여기저기. 그야말로 낭자합니다. 이 각방 하더라도 우로 속 들어가 버리면 이게 속 들어간다고 이게 그냥. 조심해야 되겠네, 진짜. 예. 이게 동샘물 저게 바닥에 이런 데 떨어지면 이게 누가 따라 그 포탄 터지듯이 사원화도 있잖아요. 예. 순간적으로 팍 튀면 잔잔하게 그냥 막 떠요. 이게. 그래서 그래요. 그래도 예전보단 나아졌답니다. 많이 바뀐 거지 이게 지금 자동화 거의 자동화로 된 거지. 옛날엔 다 손으로 가다를 찍고 그랬잖아. 사람이 직접 주조하기 힘든 큰 제품들은 기계가 그 역할을 대신하고 있습니다. 금형에 중자를 넣어주면 기계가 자동으로 회전할 뿐만 아니라 용광로의 쇳물이 압력을 받아 튀어오르면서 금형 안으로 빠르게 주입되는 방식. 그렇다고 100% 자동화가 된 건 아닙니다. 여전히 사람 손을 필요로 하는 부분이 존재하죠. 쇳물의 주재료가 되는 황동을
용광로에 넣는 작업도 그중 하나. 그런데 어째 황동을 꺼내만 놓고 넣어주질 않습니다. 샘물이 뜨겁잖아요. 참깨 들어가면 어떻게 돼요? 치잖아요. 이해를 해야 돼. 반드시 이해를 해서 넣어야지. 그냥 넣으면 용창, 일단 참깨 담으면 그냥 폭발해. 그걸 물, 기름에다 물 붓는 격이죠. 뭐 그냥 참거는. 그래서 꼭 이해를 해서 집어넣어요. 천도씨 뜨거운 용광로의 온도에 맞춰 약 5분 정도는 반드시 예열해줘야 하는 황동. 용광로에 넣어주는 법도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최대한 깊숙이 쇳물의 수면 가까이에 넣어줘야 합니다. 황동 주입구가 기역자로 꺾여 있다 보니 그냥 던져 넣었다가는 쇳물이 크게 튈 수도 있는 일. 쇳물이 튀었나 봅니다. 괜찮으세요? 괜찮아요? 아직 괜찮으시죠? 네, 그럼 괜찮아요. 아니 완전히 이렇게 들어갔다가 나오던데. 네. 자, 이렇게 넣어야지 이것보다 중벽에서 그 바닥에 이렇게 들어서 이게 세게 들어가면은 마모가 심해지죠. 빨리 마모가. 언제 어디로 튈지 모르는 쇳물 앞에 완벽 방어란 있을 수 없는 모양입니다. 장갑에 방열토시까지 착용했어도 창환 씨의 손목과 팔목엔 여기저기 쇳물에 댄 상처 투성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아무리 보호 장갑을 이걸 꽉 조이더라도 이게 홈이 있잖아요, 홈이. 여기 보시면. 이게 넣을 때 이게 자가 올라와 딸려 올라가지고 살짝 이 사이로 들어요, 이 사이. 뭐라 하죠? 감담해야지. 오늘 또 같이 갖고 왔네. 원래 제가 좀 그냥 짜지구리하게 많이 다치니까. 근데 지금은 신경도 안 써요. 웬만한 상처 갖고는 신경도 안 써요. 아 그래도 많이 걱정하실 것 같은데. 걱정이요? 걱정 안 해요. 영복 씨처럼 창환 씨도 금세 웃어줍니다. 이런 일쯤은 이들에게 사소한 일상인 모양입니다. 황동을 넣어주고 기계를 작동하고 금형에서 빠져나온 제품의 상태를 확인하는 건 역시 사람의 손이 필요한 부분입니다. 나오는 제품이 100개면 100개 모두 창환 씨의 유관 검사를 통과해야 다음 공정으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 확인을 해야 돼요. 만약 확인을 안 하고 하면은 계속 뺀 게 다 불량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불량이 나왔을 때 확인을 하고 금형을 청소해주면은 쇳물이 주입되는 라이저관은 특히 신경 쓰는 부분이죠. 황동을 투입할 때보다 2배는 뜨거운 열기. 흩날리는 재에도 망설임 없는 창환 씨. 쇠막대기로 라이저관에 달라붙은 쇳물 찌꺼기를 싹싹 긁어내줍니다. 청소용 에어건으로 하얀 잿가루까지 깔끔히 마무리하죠. 그런데 또 대인 모양입니다. 3, 40분마다 매번 해줘야 하는 청소. 이번엔 눈이라도 다친 걸까요? 아, 예. 그 그냥 닦다 보면은 가구 있잖아요. 가루. 국경가루가 가끔 눈에 들어갈 때 시경이라고. 화장지에 새카맣게 쇳가루가 묻어날 정도입니다. 사람이 많으면 탈도 많은 법. 다양한 공정만큼 수도꼭지 공장도 조용할 날이 없습니다. 중자공정의 총책임자인 김한 씨도 무슨 일인지 분주해 보입니다. 이 호수가 이게 터져가지고 교체해 주려고요. 어디가 더? 기계. 어떤 게? 저 11호기 요수수지 중작이 11호기가
저 예약건하고 스프레이건이라고 이거 뿌리놓은 게 있거든. 어제 금형이 떨어져가지고 빡 빠졌어. 기계 고장 해결을 위한 전문팀이 따로 있어도 간단한 건 본인이 직접 해결해 준다는 김한 씨. 터진 호스를 교체하고 실험을 해보는데 기계가 전혀 움직이질 않습니다. 뭐가 또 문제일까 이것저것 살펴보는 김한 씨. 기계가 다시 작동하기 시작합니다. 교체한 호스도 정상 작동. 실리콘 오일이라고 금형에 붙지 말라고. 이제야 그의 불편한 한쪽 손이 눈에 띄입니다. 전엔 이게 없이 그냥 이렇게 했는데 이젝타를 눌렀는데 이게 닫힌 거지. 그래가지고 세 손가락만 여기에 손가락 길게만 그 사고 나고 나서는 모든 기계를 완벽하게 안전장치가 없어가지고. 안전장치는 그의 잃어버린 세 손가락에 대한 값진 보상인 셈이죠. 지금 뭐 그래가지고 이게 다 돼 있어가지고 이걸 설치해가지고. 야, 안 오잖아요. 이게 와도 이게 걸려가지고. 수도꼭지 공장이 첫 직장이자 마지막 직장이 될 것 같다는 김한 씨. 중자공정 식구들에게 그는 없어서는 안 될 통반장입니다. 기계가 오작동했어요. 괜찮네. 너가 뺏겼었나? 무슨 일이든 벌어졌다 하면 그가 나타나 단번에 해결해 줍니다. 안 계시면 일 못해요. 이리저리 뛰어다니느라 힘들어도 하루하루가 행복하다는 김한 씨. 이런 이들의 즐거움이 행복한 수도꼭지를 만드는 건 아닐까요? 어느새 퇴근 시간입니다. 작업자들을 태운 버스도 빠져나가고 텅 빈 것 같은 공장. 무슨 일인지 창환 씨는 다시 작업 태세입니다. 그것도 그냥 작업은 아닌 모양입니다. 방열토 씨의 발 보호대. 거기다가 방열 앞치마까지 완전 무장입니다. 작업인데 이렇게 앞치마까지 해요? 아, 지금 노청소하는 거예요. 노청소하는데 이게 장비가 있어야 돼요. 근데 앞치마까지 해야 돼요? 앞치마 이제 뜨거운 거 혹시라도 하다가 튈 수가 있으니까 몸에. 일주일에 한 번씩 하는 용광로 대청소. 얼굴을 가려주는 안전모까지 꼼꼼하게 챙겨 쓰고 용광로의 온도를 내립니다. 저 뚜껑 열면 너무 뜨거워서 열기 때문에 작업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온도를 낮춰놓고 합니다. 한 번 끄면 다시 1000도씨로 용액을 끓이는데 약 14일이라는 시간이 걸리는 용광로. 그 특성상 용광로 청소를 위해 낮추는 온도는 고작 50도. 창환 씨와 그의 선배 영태 씨는 지금부터 950도의 용광로를 청소해야 합니다. 황동 주입구만 분리했을 뿐인데 한가득 쌓인 재가 뜨거운 열기를 뿜어냅니다. 눈앞에 펼쳐진 재에 손이 절로 바빠지는 창환 씨. 주조 작업에 있어 불량품 발생의 가장 큰 원인이 바로 이 재입니다. 창환 씨 같은 주조 작업자들에겐 반드시 없애야 할 숙적과도 같은 존재죠. 최대한 걷어낼 수 있는 만큼 재를 걷어낸 후 뚜껑을 한쪽으로 옮겨줍니다.
용광로 온도를 조절해주는 두 개의 온도계관이 깨지지 않도록 조심조심. 이주에 한 번씩 갈아주는 온도계관이지만 깨질 경우 파편이 튀어 작업자가 크게 다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새빨갛게 달궈진 온도계관. 뚜껑의 온도를 짐작하고도 남습니다. 방열 장갑을 꼈다 해도 900도가 넘는 고온이라 안심할 수도 없는 상황이죠. 조심스럽게 뒤집어주는데 온도계가 떨어져 깨지고 맙니다. 청소하려면 저렇게 뒤집어서 해야 돼요. 다친 사람만 없다면 깨진 온도계는 갈아주면 그만입니다. 창환 씨의 머릿속에 온통 긁어내야 할 제품. 최대한 빈틈없이 싹싹 재를 긁어내줍니다. 청소하는 내내 점점 식어가는 덕분에 용광로 뚜껑 청소는 간단한 편입니다. 빗자루로 표면에 달라붙어 있는 재까지 탈탈탈 털어내주고 나면 용광로 뚜껑 청소는 끝입니다. 본격적인 용광로 청소가 시작됩니다. 먼저 전동 드릴을 이용 벽면에 달라붙은 재를 긁어내줍니다. 용광로의 뜨거운 열기를 온몸으로 이겨내야 하는 작업. 그런데 용태 씨의 자세가 영 불안합니다. 일단 여기 발 올리고 하면은 발바닥이 부글거려요. 신발이 뜨거워요. 그래서 아예 또 바닥이 하나 부으면은 열기 속에 잡아지잖아요. 그래서 들고 하는 거예요. 1년 365일 천도 씨의 쇳물이 끓고 있는 용광로 청소를 위해선 어쩔 수 없는 선택. 하지만 벽면을 긁어내는 손목에 힘을 줘야 하는 상황에서 작업을 하고 있는 영태 씨나 지켜보는 창환 씨나 마음이 편치만은 않습니다. 여차하면 또 용탐 쪽으로 빠져버릴 수가 있으니까 무게중심 잘 잡고 해야 돼. 그게 제일 많이 신경 써요. 이거 할 때만큼은 정신을 진짜 바짝 차리고 해야 돼요. 한순간의 실수로 이게 잘못될 수가 있기 때문에 정신을 바짝 차려야 돼요. 항상 이거 노총 달 때마다 긴장이 많이 돼요. 매번 하는 일이지만도 긴장이 돼요. 돌다리도 두들겨보는 심정으로 확인하고 또 확인하는 방법밖에 달리 없습니다. 아연 조각을 밟고 있는 발의 위치를 다시 한번 확인한 다음 벽면의 재를 긁어내는 작업에 몰입하려 애씁니다. 이거 할 때 왼발에 제일 힘이 많이 들어가요. 균형을 잡아야 되니까. 예를 들어서 잘못해갖고 이게 헛손질하잖아요. 균형 못 잡으면은 앞으로 쏠린다고. 온몸의 감도는 긴장감으로 용광로 청소는 평소 작업보다 몇 배의 힘이 더 듭니다. 그만큼 지치기 마련입니다. 그런데 드릴까지 말썽이군요. 네? 네, 이게 잘 안 먹네요. 이게 진동 이렇게 벗겨내야 되는데. 방열 장갑에 목장갑까지 꼈음에도 용광로의 뜨거운 열기에 손이 빨갛게 달아올랐습니다. 고장난 드릴도 열 때문이었던 모양입니다. 조금 쉬어졌을 뿐인데 다시 작동되기 시작하는 드릴. 그런데 열기 때문인지 자꾸 용광로 표면 위에서 미끄러지는 아연. 순간 창환 씨가 비틀거립니다. 용광로 벽면에 달라붙은 재를 긁어내는 작업. 뜨거운 열기 때문인지 발판으로 사용하는 아연 조각이 자꾸 움직이기 시작합니다. 언제 튀어오를지 모를 쇳물과 불안하기만 한 발판.
용광로 청소는 그야말로 인간 한계의 실험입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 꼭 하는 작업이지만 퇴직하는 그날까지도 쉬 적응이 안 될 것 같은 작업. 용광로 청소는 창환 씨 같은 주조 작업자들에게 반드시 해야 할 작업이면서 동시에 피하고 싶은 작업입니다. 요즘 같은 무더위엔 더 말할 바가 없겠죠. 긴 쇠막대기를 들고 용광로 안에 넣었다 뺐다를 반복하는 영태 씨. 쇠막대기가 빠져나올 때마다 뜨거운 김이 피어오르고 하얀 잿가루가 날립니다. 안에 홈이 있어요, 홈이. 이렇게. 홈이 원활하게 뚫릴 때까지. 보면은 저 넣어갖고 확인해보면 손으로 감이 와요, 이게. 쇳물을 회전시켜 가열하는 바닥의 전기 코일과 용광로의 연결 구멍을 뚫어주는 작업.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라 오직 감으로, 힘으로 구멍 주변을 뚫어주려다 보니 불꽃이 더욱 크게 일어납니다. 자칫했다간 쇳물도 튈 수 있는 상황. 그래도 손끝에서 작업의 끝이 느껴지니 멈출 수도 없습니다. 뜨거움 쯤은 참아내야죠. 이제 한껏 모아진 재를 걷어낼 차례. 그런데 창환 씨, 어째 용광로 밭이라도 다질 기세입니다. 지금 제가 지금 긁어내려고 재 퍼내려고 하는데 이제 덩어리가 있잖아요. 덩어리를 지금 얇게 좀 잘게 부수는 작업이에요. 덩어리진 재에 갇혀있던 쇳물이 튀어오릅니다. 잘게 부술수록 더욱 뜨거워지는 열기. 방열 장갑도 용광로 청소엔 큰 소용이 없어 보입니다. 그저 이악 물고 참을 수밖에요. 맨손으로 잡았을 때 이제 처음에는 모르잖아요. 그러다가 조금 한 2, 3초 있으면 뜨거 있지. 그 정도. 그랬다가 이제 잡고 있으면 더 뜨겁고. 시작이 있으면 끝이 있는 법. 서서히 달아오르는 손바닥의 열기를 참아내면서 묵묵히 재를 걷어냅니다. 드디어 마지막 바가지. 선풍기 바람이 이렇게 시원할 때가 없겠건만 비 오듯 쏟아지는 땀 씻어내기엔 역부족인 모양입니다. 여름이면 별다른 다이어트 않고도 2kg은 금세 빠진다는 창환 씨. 한 시간 가까이 800도가 넘는 용광로 옆에서 사우나를 하는 셈이니 당연한 일이겠죠. 이제 마무리입니다. 용광로의 뚜껑을 닫아주고 깨트렸던 온도계를 새로 넣어줍니다. 물론 온도계 역시 예열은 필수. 바가지로 재를 퍼내는 것보다 손이 더 뜨거울 것 같은데 영태 씨 표정엔 미동도 없습니다. 그저 당연한 일이라는 반응뿐이죠. 무슨 예열이 한 다음에 해야 샘물이 피어오지 않습니다. 차가운 걸 가까이 집어넣으면 샘물이 피어올라요. 창환 씨에겐 끝나는 그 순간까지도 쉽지 않은 작업인데 말입니다. 이런 게 경력인 걸까요? 근데 이제 순간적으로 조금 더 돌릴 때 빨리 돌려야지 덜 뜨겁고. 이게 자꾸 이렇게 서서히 돌리면 손이 굉장히 뜨거워요. 용광로 뚜껑을 완벽히 고정시켜주고 황동을 넣어 줄어든 쇳물을 채워주면 용광로 청소 끝이죠. 쉴 새 없이 흐르던 땀이 용광로 열기에 피부에 달라붙어 소금이 된 건 아닐까. 창환 씨 얼굴이 그 사이 헬쓱해진 것 같습니다.
어디 가도 그렇고 그거밖에 안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만드는 거. 그래갖고 이게 딸한테도 가끔 보면은 야 이거 아빠가 만들었다 그런데 말해줘. 딸이 뭐라 그래? 예? 딸이 뭐야? 깨지마. 진짜라니까. 온몸이 땀범벅이 될 정도로 힘들어도 수도꼭지 만드는 일이 즐겁다는 창환 씨. 열심히 일한 후에는 작업복 빨래마저 신이 납니다. 아니 이거 지금 이틀 입은 거예요? 여기 덥잖아요. 그래서 이틀에 한 번씩 하고. 안 그랬으면 일주일 오면은 때가 막 간나요 많이 나와. 깨끗하게 빨아 널어주는 작업복. 내일은 이곳에 또 어떤 땀이 배일까? 행복한 수도꼭지 공장의 하루가 이렇게 저물어 갑니다. 다음 날 아침부터 시원하게 비가 내립니다. 아침 작업 준비를 마치고 비구경을 나선 사람들. 당연히 저희로서는 일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그래도 시원하니까. 그렇다고 뭐 계속 비우는 건 안 좋고. 그런데 이 제품은 안 좋아요. 습기를 빨아들여가지고 불량이 많이 나요. 왜 따? 모래가 주 재료인 중자의 특성상 비 오는 날은 총책임자 김한 씨에겐 최악일 수밖에 없습니다. 혹 불량이라도 나올까 더 세세히 점검하는 김한 씨. 따면은 변형가니까. 대신을 세게 넣는데 괜찮아? 지금도 세죠? 중자의 색깔부터 수량까지 뭐 하나 그냥 넘어가는 법이 없습니다. 나? 맞춰서 해야 되니까 너무 많이 하지. 수도꼭지의 첫 단계인 중자 공정이 이 정도니 다른 공정이야 말할 바가 있을까요? 주조 작업자들은 평소보다 더 세세히 제품을 확인해 줍니다. 습기 때문에 금형에 불순물이 더 붙기 쉽기 때문이죠. 그런데 주입되고 있는 금형이 뭔가 좀 이상합니다. 다른 쪽에서 작업하던 영태 씨도 깜짝 놀란 눈치. 도대체 무슨 일일까요? 금형에 쇳물이 넘쳐버리고 말았습니다. 지난 7년 동안 창환 씨에게 단 한 번도 없었던 사고. 이걸 계속 보고 있어야 되는데 이제 물건을 받으려고 저쪽으로 갔는데 그 사이에 넘쳐 굳어버린 쇠붙이를 잘라내고 좌우 달라붙은 형틀까지 해체해줘야 하는 작업. 초반부터 쉽지가 않습니다. 너무 단단히 굳어버렸습니다. 오 분여 만에 드디어 넘쳐 흐른 부분 제거 성공. 이제 남은 건 좌우 달라붙은 금형을 분리하는 일. 20분은 좋게 걸릴 작업. 창환 씨는 점점 초조해집니다. 이 시간만큼 작업을 할 수도 없잖아요. 이게 하는 거가. 그래서 더 빨리 사두는 거예요. 이런 창환 씨의 마음을 그 누구보다 잘 헤아리는 건 선배 영태 씨뿐입니다.
어쩔 수 없어요. 가끔가다 실수를 합니다. 원숭이 나무에 떨어질 수 있는데 사람이 실수 안 할 수 없는 거죠. 영태 씨 도움 덕분에 창환 씨 혼자라면 1시간이 걸렸을 작업을 단 30분 만에 끝냈습니다. 이제 마지막 점검 차례. 금형과 쇳물 주입구가 정확히 일치하는지 확인해 줍니다. 제대로 됐어요 이제. 네. 아, 이렇게 더운 날에 진짜 맥주 한잔 딱 마시면 딱 그 피로가 딱 풀린다니까요. 딱 덜도 말고 500cc 한 잔, 딱 한 잔. 창환 씨의 밝은 얼굴처럼 어느새 그쳐버린 피. 수도꼭지 공장 사람들이 함께 일구고 있는 텃밭. 태풍이 온다는 소식에 김한 씨와 중자공정 식구들은 텃밭 정리에 들어갔습니다. 아 이게 뭐예요? 알타리인가? 네, 알타리. 김장거리. 김장거리? 아니 저기 여기 밭에 심어놓은 건데 벌레가 다 먹고 지금 사그라들으니까 비 오기 전에 뽑아서 저기 하려고. 별의별 게 다 있습니다. 한찬거리들 하느라 쑥 뜯고 뭐 뜯고. 아 진짜요? 네, 점심에. 뒤에 뚝에 가서 민들레, 쑥, 밥, 뭐 질검 이런 거. 어제도 한 보따리 뜯었는데. 함께 일하고 함께 텃밭도 가꾸고 회사 동료라기보다는 가족 같은 친근함이 묻어납니다. 힘든 작업을 견딜 수 있는 힘. 수도꼭지 사람들에겐 그게 바로 가족과 같은 동료인 것 같습니다. 툭 튀어나오고 이리저리 구부러진 수도꼭지의 모양. 그 어떤 연마보다 더 힘들다는 연마 공정. 총 4단계에 걸친 연마 작업을 통해 거친 표면의 수도꼭지가 매끄럽게 변신합니다. 된 부분하고 안 된 부분하고 보면 똑같죠? 이 빛나는 광을 위해 연마 작업자들은 고속으로 돌아가는 벨트에 연신 팔목을 움직여줘야 합니다. 이 자세로 꼬박 8시간. 허리며 어깨며 등 어디 한 군데 안 아플 리 없는 작업. 수도꼭지라 다칠 위험은 더 큽니다. 그러니까 이 회전에 딱 맞다 보니까 제품이 튀어나옵니다. 잘못 맞으면 가슴 이렇게 날라올 수 있어요. 이 랫바가 회전수가 높다 보니까 작업을 하다가 이렇게 손이 들어갈 수가 있어요. 이거는 화상 정도가 아니고요. 파고 들어갑니다. 살로. 이게 원래 뺄까요? 이게 같은 결코 가벼이 볼 수 없는 작업. 많이 떨리시나 봐요. 이거 하다 보면은 자동적으로 떨게 됐죠, 이렇게. 아 힘을 많이 주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일할 때는 그거 못 느끼는데 이게 이제 평상시에 이렇게 있다 보면은 손에 이제 막 이렇게 하다 보면 가만히 있으면 이제 저절로 이렇게 어떻게 이렇게 가만히 있으면 내 손이 이렇게 떨려 이렇게 해요. 힘을 얼마나 주셨으면 진짜. 비록 내가 힘들지만은
뭐 관광지나 어디 가서 수도집을 들어갔을 때 내가 만든 걸 때는 좀 어딘가 모르게 그 뿌듯한 마음은 들죠. 나만의 그냥 자부심을 갖고 사는 거죠. 이들의 땀과 노력 덕분에 수도꼭지는 도금 과정에서 화려한 빛을 낼 수 있습니다. 영원토록 변치 않을 빛을 보여주진 못하지만 분명 그 안에 담고 있는 수도꼭지. 수십 수백 명 사람들의 땀과 눈물, 그들의 꿈과 희망, 그리고 자부심. 그 모든 것이 이 수도꼭지 하나에 함께 조립되고 포장됩니다. 나날이 세련되고 나날이 똑똑해지는 수도꼭지. 그 옛날 수도꼭지 전량을 외국에서 수입해 쓰던 대한민국이 아닙니다. 세계적으로 권위 있는 디자인상을 수상했을 정도로 인정받는 수도꼭지 생산국. 본격적으로 수도꼭지 생산을 시작한 1970년대 이후부터 해외 수출량이 멈춤없이 가파른 상승 곡선을 그리고 있을 정도입니다. 수도꼭지 공장에서 10년 만에 큰 행사가 열렸습니다. 바로 새 용광로를 만드는 일. 내화재를 2-3cm씩 넣어 다져주는 그야말로 끈기의 실험장입니다. 이거는 이제 그 칸마다 들어가는 거죠. 이게 안 들어가면은 이제 공간 생기면은 힘들어요. 그래서 요 고루고루 이렇게 다 해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볼트 같은 거 빠지면 안 되는 네, 날려는 거예요. 종이 들어가도 안 돼요. 쉽게 말하자면 용광로의 벽면을 만들어주는 작업. 펄펄 끓는 천도의 쇳물이 셀만한 그 어떤 틈도 남겨놓아서는 안 됩니다. 그러다 보니 2-3cm의 한 층을 다져주는데 좋기 3시간은 걸리죠. 처음 해보는 창환 씨는 그저 얼떨떨한 모양입니다. 모르겠어요. 처음에라서 양 무릎과 배로 전동 드릴을 고정하는 것조차 쉽지가 않습니다. 절대 안 달려. 그냥 컬러 해서는 안 달죠. 오장육부가 다 비틀린 것 같아. 배달 이렇게 오니까. 창환 씨와 같은 용광로 만들기 작업 초보 영복 씨의 차례. 창환 씨와 별반 다를 바 없어 보입니다. 조금씩 내화재를 다져나가 보지만 일의 진척은 더디고 이리저리 전동 드릴을 만져봐도 뭔가 제 뜻대로 되지 않는 눈치입니다. 무릎과 팔에 있는 힘은 죄에 들어가니 절로 신음소리가 납니다. 고생했어. 좋지, 이건 내가 좋지. 배하고 팔에 씹어. 저거 한 5분씩 하면서 막 계속 교대를 해야지 저거. 한 사람이 2바퀴씩 못 돌려. 두 바퀴는 돌아야 돼. 두 바퀴는 돌아야. 그런 거야. 아, 내지 얘기할 때는 배 얼마 안 아프다 그랬잖아. 근데 그 배를 얼마 뒤집어 그럼 안 아프다 그러면 뭐 아프다 그럼? 아유 저렇게는 아니 아프다 그럼 야 너 저거 한번 해봐라. 내가 얼마나 아플까 한번 해봐. 너 그거 한번 하겠어? 안 아프다 그래야지. 아유 저렇게는 안. 선배에게 부린 투정도 한순간 완전히 지쳐버린 영복 씨. 기본 10년을 쓰다 보니 만들 수 있는 사람도 만들어 본 사람도 국내인 극히 드물다른 용광로.
선배들에겐 그저 복받은 후배들인데 후배들은 그 극한의 작업에 넋을 잃고 말았습니다. 용광로를 만드는 작업은 이들에게 자신과의 싸움이자 또 다른 고행입니다. 이 고행의 끝엔 뭐가 기다리고 있을까? 선후배가 함께 힘을 합쳐 다지기를 무려 10시간. 드디어 용광로 벽이 그 모습을 드러내기 시작합니다. 태워놓고 태워만요. 이제 차고차고 이게 굳어지면서 따뜻해지는 거예요. 고주면서 이게 이제 단단해지는 거예요. 하지만 이제 시작에 불과한 작업. 3, 4일을 더 고생하고 나서야 새 용광로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직접 만든 용광로에서 만들어질 수도꼭지. 그 수도꼭지엔 분명 지금까지와는 다른 특별한 또 다른 행복을 만들어주는 기운이 들어갈 것 같습니다. 수도꼭지 공장과 이별하는 날. 공장 사람들에게는 월급날. 수도꼭지가 이들에게 또 하나의 즐거움을 안겨줍니다. 가게 하셨어요? 내 거요? 예. 맞아요? 생활비 써야죠. 난 고기도 사 먹고 애들 손주들 용돈도 주고. 아이고, 요강설이래. 월급 이렇게 많이 타보기는 처음인 것 같은데. 얼마나 탔는데 그래. 아니, 이거 소속분이고, 떼고 나서도 이렇게 많이 타고. 요 강설인데 월급 많이 타보기는 처음이네. 와.